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저 차도르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는 댓글이나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제가 사는 모습이나 샌드백 때리는 모습 등은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으니 차도르 _MMA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강한 격투기 선수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파이터입니다. 리치도 길고 무에타이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래플링도 수준급으로 하는 격투기 고수이지만 턱만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실신 KO 당해버리는 유리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1980년 5월 17일에 태어난 네덜란드 파이터, 키 193cm, 몸무게 111kg,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알리스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가 왜 대단한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킥복서로 격투기 인생을 시작한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K1 그랑프리 챔피언, 드림 헤비급 챔피언, 그리고 스트라이크 포스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며 브록 레스너, 프랭크 미어, 주니어 더 산토스, 안드레 러브스키, 비토르 벨포르트, 마크 헌트 등 수많은 다양한 강자를 꺾은 그런 고수입니다. 킥복싱 전적은 10승 4패, 종합격투기 전적은 45승 17패 1무효입니다. 지금은 UFC와 계약되어 있으며 대본을 쓰는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오브레임 선수는 만 39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UFC 헤비급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브레임 선수의 킥복싱 경기에서 패한 적은 딱 4번인데요. 이 중 3번이 KO 패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격투기에선 17패를 기록했는데 이 중 13번이 KO 패배라는 점. 멀쩡히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가 정타 한 대 맞고 그대로 실신 KO 당하여 어이없게 경기를 내준 적도 많은 만큼 오브레임은 타격가이지만 유리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KO 당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KO 당할 만한 펀치를 맞지 않고 이겨버리는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6위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짊어지고도 상위 랭커가 된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브레임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사람이고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오브레임 선수의 친어머니가 네덜란드의 왕이었던 윌리엄 3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죠. 친형을 포함하여 네 가족이서 영국에서 살던 오브레임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브레임이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브레임과 친형은 어머니를 따라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게 되죠. 운동에 소질을 보인 오브레임 학생은 초중고를 거치며 유도, 육상, 그리고 농구에 큰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브레임이 만 15살이 되던 해에 그의 친형은 오브레임에게 호신을 위해 종합격투기를 배우라며 체육관에 데려갑니다. 오브레임은 맞는 게 싫다며 격투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대머리 독수리, 바스 루텐 같은 네덜란드 영웅들의 활약을 보면서 격투기를 본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브레임은 만 17이란 어린 나이에 킥복싱 프로 데뷔를 합니다. 1997년 11월 오브레임은 킥복싱 데뷔전을 이기고 1999년 3월 폴 호드릭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기도 하죠. 90년대 오브레임 영상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지금이랑은 피지컬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브레임은 만 19이 되던 해에 종합격투기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1999년 10월 24일 It's Showtime에서 리카르도 파야트 선수를 1라운드 1분 39초 만에 기요틴 초크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브레임 선수는 이후 킥복싱과 종합격투기 활동을 계속해서 병행하는데요. 전적에서도 차이가 나듯 사실 킥복싱 프로 데뷔를 먼저 하긴 했지만 종합격투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합니다.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로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오브레임의 전적은 4승 2패였습니다. 한 달 반마다 거의 한 경기를 뛴 것이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때 오브레임은 링스라는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링스 밀레니엄 콤바인 2에 출전한 오브레임은 일본에서 바비 호프만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 1라운드 25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풀스윙으로 날아간 호프만 선수의 오른손이 오브레임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이 패배로 오브레임 선수는 생애 첫 KO 패배를 겪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이 패배로 오브레임 선수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연승 행진을 하게 됩니다. 킥복싱에선 2연패를 하긴 합니다.
종합격투기에서만 잘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2000년 12월을 시작으로 2003년 6월까지 오브레임은 무려 11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며 이 중 2경기를 빼고는 모두 1라운드 피니쉬를 가져갑니다. 심지어 나머지 2경기는 2라운드에 끝난 만큼 이 시기 동안,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 11연승을 했는데 모든 경기 시간을 다 합쳐도 20분이 조금 넘는다는 것. 야, 이때 오브레임 선수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때 오브레임은 프라이드에서도 3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03년 8월이 되었습니다. 16승 3패라는 기록으로 나름 경력을 쌓은 오브레임은 강적인 척 리델과 싸우게 됩니다. 참고로 척 리델은 UFC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한 엄청난 선수이죠. 화끈한 격투 스타일로 팬들에게 매우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선수입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프라이드 2003 미들급 토너먼트 8강전으로 이 경기를 이기면 준결승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적만큼 화끈한 격투 스타일을 뽐내는 두 선수의 경기는 참으로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장면이죠. 척 리델은 당시 거의 모든 레슬링 베이스 파이터가 그랬듯 4점 니킥을 아주 잘 활용해주면서 오브레임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줍니다. 오브레임은 일어나고 자신도 매섭게 공격을 하며 점점 분위기는 달아오르죠. 하지만 1라운드 3분 정도 지났을 무렵 척 리델의 크로스가 오브레임 턱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충격이 있어 보이는 오브레임,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중심을 잡는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척 리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손을 마구마구 날리고 결국엔 경기를 가져갑니다. 오브레임의 연승 기록이 아쉽게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승리한 척 리델은 3개월 뒤에 퀸튼 잭슨과 준결승전에서 붙지만 2라운드에서 파운딩으로 인한 TKO 패배를 당합니다. 2005년 오브레임은 또 어마어마한 명경기들을 만들어냅니다. 2005년 4월 23일 오브레임은 비토 벨포트 선수를 1라운드 9분 36초에 기요틴 초크로 꺾고 2달 뒤엔 최근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작은 거인 이고르 보브찬친 선수를 1라운드 1분 20초 만에 마찬가지로 기요틴 초크를 제대로 걸어버려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무에타이 베이스 파이터인데 이렇게 서브미션 승리도 꽤 나름 많이 가져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하지만 기요틴 초크로 멋진 2연승을 가져간 것도 잠시 2개월 뒤에 마우리시오 쇼군 후아 선수와 붙어 1라운드 6분 42초에 파운딩으로 TKO 패배를 당하고만 오브레임 선수였습니다. 참고로 2년 뒤 오브레임은 쇼군과 프라이드 33에서 리매치를 하지만 1라운드에서 너무나도 무겁고 매서운 파운딩을 많이 맞고 결국 KO 당해버립니다. 2008년 6월 15일 오브레임은 드림 4에 출전하여 대한민국의 이태현 선수와 싸웁니다. 경기 날을 기준으로 이태현 선수는 630전 472승 158패의 씨름 경력이 있는 전직 천하장사입니다. 대한민국 씨름판에서 가장 많은 전적이 있고 가장 많은 승을 쌓은 선수라고 하죠. 모래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태현 선수는 천하장사 3회, 지역장사 12회, 백두장사 20회를 기록한 씨름계의 레전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종합격투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죠. 오브레임은 이날 거리를 좁히면서 왼손과 오른손 펀치를 꽂아놓고 니킥으로 이태현 선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태현 선수는 1승 2패라는 전적으로 종합격투기판을 떠났으며 현재는 용인대학교 씨름 전공 교수이자 씨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뒤 오브레임은 레전드 킥복서인 마크 헌트와 붙고 1라운드 1분 11초 만에 아메리카나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킥복서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끼리 붙었는데 마무리는 그래플링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1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포스 헤비급 챔피언도 하고 드림 헤비급 챔피언도 모두 한 오브레임은 35승 11패라는 전적으로 드디어 UFC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브레임의 UFC 데뷔전 상대도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WWE 프로레슬링이 낳은 세계적인 대스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브록 레스너와 붙은 오브레임이었습니다. 브록 레스너의 레슬링 능력과 피지컬 자체는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그의 약점인 타격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니킥을 계속 꽂아넣고 레프트 바디킥을 명중시킨 오브레임이었습니다. 발치하기가 제대로 들어가죠. 브록 레스너는 고통을 호소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매우 성공적이고 화려한 UFC 데뷔전을 치른 오브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오브레임은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와 싸운다는 일정이 잡힙니다. 하지만 오브레임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와 스테로이드 사용 의혹을 받게 됩니다. 오브레임 측은 부상의 회복을 위해 먹은 약에 남성 호르몬제가 들어있었고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오브레임은 선수 자격 정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2011년 12월에 UFC 데뷔전을 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2013년 2월이 되어서야 합니다. UFC 156에서 안토니오 실바와 싸운 오브레임, 그의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유리턱이 또다시 발동합니다. 3라운드에서 KO 당하고 마는 오브레임 선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정지를 당하고 복귀를 하고 가장 피지컬이 눈에 띄게 변한 선수로 평가받았는데요. 챔피언 자리를 넘봤던 그가 KO 패배까지 당해버리니 그동안의 업적은 모두 약물로 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어쨌든 예전처럼의 연승 행진은 보여주지 못했으나 그 뒤로 프랭크 미어, 로이 넬슨, 주니어 도스 산토스, 파브리시오 버둠 등 헤비급 강자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냈습니다. 최근에는 상위 랭커는 아니긴 하지만 UFC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어 탑 10 헤비급 파이터로는 항상 거론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출신 킥복서이자 종합격투기 선수인 알리스타 오브레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화끈하고 재미있는 선수이지만 유리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 공개된 도장 깨기 대회 3부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극진공수도, 택견, 특공, 무술 등 다양한 무술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펼치는 아주 재미난 시리즈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